네, 2024년 7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는데요. 한국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낭보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목리를 좀 부리는 거 아니냐. 우리를 북한이라고 표현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태국기를 흐릿하게 찍고, 네. 저는 그 원인이 벌써 한 2주일 지나갔네요. 체코 원자력 발전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프랑스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체코 원전 수주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특검 정쟁에 말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뉴스가 대한민국이 체코에서 프랑스 원전을 이긴 겁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 원전은요, 프랑스는 지금 세계 최고라고 원자력을 자랑하는데 깊은 추락을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그 한국 선수단이 들어오는 때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불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는 Republic of Korea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펜싱 사브레에서 오상욱 선수가 튀니지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상욱이 아니라 오상쿠로 두 번이나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고치긴 했는데 왜 이러지? 네, 뭐 한국 사람 이름 우과 쿠는 틀릴 수도 있죠. 자음을 앞뒤로 잘못 표현하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좀 기분은 나빠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기자를 한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오자가 있다는 걸 의식하거든요. 공식 행사를 할 때는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더군다나 금메달을 딴 사람 이름을 틀렸다? 이거는 조금 프랑스인들 기분이 가입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그 나라의 정식 국명을 틀리게 한 거는 이거는 큰 문제죠. 이것 때문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거는 큰 거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네 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파리 센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 한국 선수단 탄배에서 우리 선수단 얼굴은 잘 안 비춰주고 태극기도 잘 안 비춰주고 그 센강에 걸린 다리만 잘 비춰줬다. 이것도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큰 화제는 안 되고 있어요. 저는요 프랑스가 왜 이렇게 하느냐를 체코 원전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체코 경쟁을 한번 기분 좋고 우리 돈 좀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의미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몇 차례 한 10년 더 됐나 몇 차례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 가면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도 주눅이 들고 조심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프랑스가 우리보다 난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난 게 뭐지? 에어버스가 있어가지고 항공기를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다쏘가 있어가지고 라파리라고 하는 전투기 등등을 미라지하고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알스톰이 있어갖고 떼제베 고속전차를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아레바의 후신인 EDF가 있어 원전을 만들었구나 했는데 지금 원전 분야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져버렸고 고속전철에 있어서는 알스톰이 지금 한국의 현대로템을 앞선다고 말하기 어렵죠. 현대로템이 지금 이 고속전철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나요? 또 최근 어디 수출했죠? 그럼 프랑스가 앞서가는 거는 항공기 정도예요. 항공기. 다쏘하고 에어버스가 군용기와 민용기를 생산하는데 에어버스는 지금 잘 나가서 미국의 보잉하고 경쟁이 되지만 프랑스의 군수 공군기 만드는 다쏘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못 따라가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카이보다는 앞서가는 게 맞습니다. 그 프랑스가 우리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게 요 정도예요. 나도 자동차를 보게 되면
프랑스 자동차보다는 현대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전자도 앞서가고 있고 그 전에 프랑스의 딸레스라고 하는 이 레이더 만드는 회사라 그럴까. 그래서 딸레스가 한국에 팔렸었잖아요. 나중에 삼성 탈레스가 됐다가 지금은 뭐 흘러 하나로 흘러갔는데 지금 프랑스가 우리보다 나은 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오히려 뒤지는 산업이 많고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낫냐? 농업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뭐 와인 잡수시고 프랑스산 오렌지 좀 포도 좀 드시고 할 텐데 농업이 우리보다 훨씬 낫고요. 관광 산업이 상당히 낫죠. 뭐 파리의 이 구도심 자체가 아주 석조 건물로 대단한 관광 자원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는요. 이 관광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세계 문화는 다 받아들여요. 자기네 문화를 고집 안 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앞두면서 성화봉송할 때 우리 BTS가 가서 성화봉송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 이거야. 들어와서 자기는 플랫폼을 주겠다 이거야. 파리라는 데서 한국 춤도 추고 일본 춤도 추고 다 추고 그게 다시 프랑스과가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은 자신감이 있죠. 런던을 가보거나 뭐 북유럽의 스톡홀름 뭐 이런데 아니면 독일의 뮌헨 같은 데 가봐도요. 프랑스 파리의 그 석조 건물을 못 따라가죠.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런던도 안 돼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옛 건물을 보지 않는 이상은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은 맞습니다. 그게 관광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에스파냐보다도 넓고 이탈리아보다도 넓고 러시아를 빼고는 가장 넓은 나라죠. 그런데 프랑스는 저 남쪽에 알프스를 제외하고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지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긴 강은 있지만 많은 강은 없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긴 강은 없지만 많은 강은 있는 나라인데 강이 없어서 그들은 되게 이 밭작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수원도 많이 하고 해서 농업이 발달해서 농업으로 포도 갖고 돈을 벌고 지중해 날씨를 이용해서 그런 정도입니다. 프랑스가 그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입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확실히 우리를 앞섰지만은 지금은 국민소득에서도 별 차이가 안 나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 초조감입니다. 일본에 추월당했다는 거에 이어서 한국에도 추월당할 수 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체코 경쟁이었어요. 체코 경쟁에서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이 체코를 4번이나 방문했나? 우리도 뭐 문재인 대통령 갔다 왔고 윤 대통령 갔다 왔지만 정말 프랑스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EDF가 우리의 한전, 한수원처럼 정부 전력기업으로서 원전을 짓는데 이 회사가 지금 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이제 프랑스가 원전 최강국이니까 유럽 전체에 자기네 경수로를 공격하겠다고 만든 게 EPR 1600이라고 하는 원자로입니다. 이거를 플라망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지역에다가 지었는데 이게요. 저도 플라망빌을 처음 공사할 때 초기에 가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오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돈도 처음에 30억 유로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3배, 4배가 들어갔죠. 132억 유로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EDF는 잘 밝히지 않는데 뭐 용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여간 설계한 대로 안 되고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EDF가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데에서 또 원전을 하나 수주했는데 2016년에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목표한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자신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커요. 그리고 이 EPR을 플라망빌에 질 때 핀란드 올킬루오토라는 데 같은 기종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늦어지다가 작년에 비로소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돈은 돈대로 한 3배 들어가고 기간도 10년 늘었죠. 플라망빌도 이제 돼가. EDF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일감이라도 따야 되겠다고 덤볐는데 한국에 진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는요.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은 15년 전에 있었던 UAE 경쟁에서 프랑스가 그때도 졌죠. 그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때 완전히 가격에서도 좋고 성능에서도 좋고 한국은 그때 비슷한 시기에 플라망빌을 짓고 더 먼저 지었지 걔네가. 올킬루오토 지었는데 걔네들은 그걸 아직도 완공 못했는데 한국은
뒤늦게 시작한 UA 원전을 지금 가동 다 시키고 있고, 같은 시기에 한국에 지은 원전 신고리 3, 4, 5기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보다 먼저 한 올킬로워트 원전하고 그건 이제 간신히 지었지만 풀라방비는 아직 완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폴란드가 원전을 발주한다 그래서 들어갔죠. 한국이 들어갔는데, 그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자기네 원전 공사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줬어요. 근데 우리도 탈락했죠. 근데 자기네가 정부가 하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주고, 나중에 민간 기업이 하는 원전은 가격과 성능이 좋은 한국에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EDF는 하나도 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EDF는요, 웨스팅하우스 졌다는 게 충격이었고, 민간 원전까지도 한국에 졌다는 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체코에 올인을 했는데, 체코에서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프랑스도 전기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기름값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517억 유로를 투자해서 35년까지 원전을 14개 짓자라고 하는데, 이거 지을수록 적자가 커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망밀 원전을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완공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났죠. 아직도 지금 용접에 문제가 있어서 112억 건을 고치고 또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배 가까이 30억 유로로 한다는 게 432, 130억 유로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EDF가 적자가 커요. 우리나라 한전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못 짓게 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많이 해서 전기값이 올라가서, 근데 그 생산비는 올라갔는데 전기값은 안 올리니까 한전은 적자가 커졌는데, 프랑스는요, 지금 원전을 짓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어져 가지고 적자가 큽니다. 올킬로또는 폴란드 건 간신히 가동시켰지만 자기네 건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늦어지니까 발주처에서 소송도 걸고 해서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을 수주했지만, 그들이 자기네 HB1000인가 그 원전을 지으려면 미국 공장에서는 지어봐야 적자예요. 이거를 자기네 원자를 제조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과거의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맡겨야 됩니다. 아니면 중국한테 맡겨야 되는데, 중국 기업한테는 맡기지 못할 겁니다. 지금 미중 간에 냉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도 있고 해서 못할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미국이 SMR이라고 하는 걸,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하는 게 일단 스톱은 됐는데, 결론적으로 뉴스케일형 SMR을 해야 된다는 게 또 확정이 됐죠. 근데 이 SMR을 만들려면 서방 국가에서는 가장 싸게 만들어주는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그룹이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죠. 그 밥캡이라는 회사하고 몇 개 자회사, 이렇게 적자 회사를 두산 에너빌리티랑 합쳐갖고 뭐 하려다가 지금 정지당하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안 지으니까 주가가 10만원대에서 2만원까지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기사회상 해보려고 하는데, 체코도 받고 뭐도 하려고 하는데, 두산은 두산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실 기업을 서로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제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대한민국에서는 묻히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제가 보기엔 치명타인 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앞섰다라고 자랑했던 게 원자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잖아요. 과거 조선산업이 영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다가 쭉쭉쭉 일본을 거쳐 한국을 왔다가 이제 중국 한국이 잘하는데, 지금 뭐 제조업에 있어서 프랑스가 한국을 앞선다고 하는 게 에어버스하고 다소 정도인데, 다소입니다. 공항 그 우주 발사체하고. 근데 걔네들이 하는 우주 발사체는 수소 발사체라서 미국의 스페이스X한테 판판이 깨지죠. 선전하는 거는 에어버스의 대형기인데, 대형기 A380도 너무 커갖고 지금 접어버렸고, 어쨌든 그래도 에어버스는 갑니다. 그리고 다소가 그나마 하는데, 다소도 근근히 유지하는 거죠. 알스톰은 현대롯데한테 추월당하기 직전이고.
자동차는 이미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관광과 농업이 없으면 프랑스는 우리보다 잘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원전을 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뭐 지멘스 뭐 등등이 있어서, 또 자동차 벤츠라든지 BMW 등등이 있어서 제조업이 좀 강하긴 하지만 거기도 원전은 없거든요. 원전은 자기네들이 포기했죠. 또 전자산업은 그렇게 또 뛰어난 것도 없고, 또 관광이나 농업은 프랑스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조금 우리가 뒤지고 있을 뿐이지. 네, 이게 현실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이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을 자꾸 구박하는 거는 체코 원전 폐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체코 원전 수주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특검 열풍에 빠져 있다. 이번 이준숙 청문회라든지 또는 뭐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보게 되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라는 명분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사실은 명예훼손입니다. 품위도 없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하는 거는 품위를 지키고 하라는 건데 그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를 만들었어요. 저거는 프랑스가 체코 원전 패배 이후 못난이 모드로 가듯이 민주당도 못난이 모드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